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절대로 안 변한다. 어때요? 저는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안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변하는 것은 성격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친구 만나보면은 진짜로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난 척 하는 놈은 여전히 잘난 척하고 남 배려할 줄 아는 친구는 여전히 그렇고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성격은 안 변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안 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능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IQ 테스트 나이 들면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능이 나아질 리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습관은 변해요. 노력에 의해서 습관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자존감은 변해요. 자존감이 뭐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나 스스로의 믿음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습관과 자존감을 바꾸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사업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세일즈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영업 매니저를 하면서 그리고 또 교육사업을 하면서 참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자료 중에서 제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든 자료예요. 후배들이 필드에서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새겨 듣고 꼭 실천하셔서 성공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원래 부정적인 성향이 더 강하고 사람의 본성은 원래 게으르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습관이 형성된다.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필드 영업을 하는 영업인들은 반드시 다음에 5가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프로스펙팅 헤빗. 상품 구입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 구입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사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고객이 자발적인 니즈를 가지고 구매를 자원하는 세상에서는 세일즈라는 직업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세일즈는 고객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적인 니즈를 끄집어내어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매로 연결시키는 행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일즈는 고객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적인 니즈를 끄집어내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구매로 연결시키는 행위다. 일전에 어떤 보험영업인이 전화로 지인에게 소개 요청을 하는 걸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요즘 실적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다. 혹시 주위에 보험 가입할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소개 좀 시켜주라. 꼭 좀 부탁한다. 참 답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주위에 보험 가입을 자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것이 프로스펙팅, 즉 가망 고객 발굴을 못하는 이유다. 세일즈 매니저가 리크루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일즈 매니저들이 리크루트를 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조직을 정원해야 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혹시 주위에 세일즈 할 사람이 있으면 꼭 좀 소개시켜주라. 가만히 생각해보라. 세일즈를 자원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있을까? 이것 또한 리크루팅을 하지 못하는 이유다. 기본적인 자질은 좋으나 세일즈를 꺼리는 사람을 만나 비전을 제시하고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성공 니즈를 환기시켜야 좋은 인재를 리크루트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프로스펙팅 헤빗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세일즈의 기본이다. 상품 구입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 상품을 권유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상품 구입을 자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을 누군가가 구입하기를 자원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가요? 이 패러다임을 깨고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가망 고객은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5가지 성공 세일즈 헤빗 중에서 미팅 헤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고객이 영업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은 영업인이 고객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영업인이 고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고객을 선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이 여러분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의 칼자루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객을 만나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가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날 거예요?
미팅 헤빗, 구매 능력은 있지만 상품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 설명에 귀는 기울이지만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매 능력은 있지만 상품 설명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 설명에 귀는 기울이지만 구매 능력은 없는 사람을 만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세일즈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매 대상이 되는 가망 고객을 발굴해야 한다. 가망 고객이란 기본적으로 다음에 4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첫 번째,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고객을 만나야 그 사람이 나의 고객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상품에 대한 니즈가 있어야만이 나의 고객이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당연히 돈이 있어야 나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구매 자격을 갖춰야 한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건강 상태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이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니 해도 머니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불 능력만 있다면 영업인에게 나머지 3가지 조건은 단지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나는 세일즈 활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가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경제력이 있는 가망 고객을 만나는 일이 효율적인 세일즈 활동의 시작이다. 다다익선이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서 그들과 교류를 해야 돼요. 10만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거나 100만 원짜리를 판매하는 거나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거나 영업인이 기본적으로 들이는 시간과 경비와 노력은 똑같아요. 단지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경비는 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업활동의 기본이자 핵심이에요. 영업활동은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가는 일이에요. 오늘도 돈이 있는 장소로 갑시다.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과 만나서 교류해서 그 사람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어 봅시다. 세일즈 성공 습관 세 번째 이야기는 셀링 헤빗입니다. 셀링 헤빗,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상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고객을 설득하러 가서 설득당하고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업인은 판매는 못하더라도 상담만은 성자의 마음으로 끝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만의 확고한 논리를 가져야 한다. 물이 반이나 남았다, 반밖에 안 남았다. 무엇이 맞는 말인가? 똑같은 말이다. 영업인의 논리가 강하면 고객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법이다. 영업인은 팔아야 할 이유가 있겠지만 고객은 사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영업인은 이 시각의 차이를 인식을 하고 자신만의 설득력 있는 논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가망 고객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망 고객이 시간을 두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머뭇거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입니다 라고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와 함께 말해야 한다. 영업인은 판매는 못해도 논리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세일즈의 세계에서는 정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셀링 헤빗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이 수긍할 수 있는 논리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논리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그것을 표현하는 화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업인은 자신만의 자료와 화법으로 무장을 하고 고객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영업인은 고객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자료와 화법으로 무장을 하고 당당하게 고객을 가르치고 고객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겁니까? 몇 사람에게 전화 컨택을 하고 몇 군데의 거래처를 방문하고 몇 명의 고객을 만날 예정인가요? 영업인은 컨디션이나 감정의 동요 없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일정량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표준 활동 습관은 세일즈 성공의 필수 요소예요. 오늘은 성공 세일즈를 위한 5가지 헤빗 중에서 워킹 헤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킹 헤빗, 의무 활동량을 정해놓고 표준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하루에 의무 활동량을 정해놓고 표준적으로 활동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감정의 동요에 따라서 불규칙적으로 언제는 일을 하고 언제는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갖가지 경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량의 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다.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예술인이든 프리랜서든 다 마찬가지다. 그 일이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간에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노동을 해야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일즈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영업인의 직장은 고객이 있는 현장이다. 그리고 영업인의 실질 활동은 고객을 만나는 일이다. 나는 필드 영업을 할 때 330을 일일 활동 7칙으로 삼았다. 하루에 최소한 3사람의 고객을 만나서 30분은 소통을 하겠다라는 원칙이다. 이 원칙을 일관되게 실천함으로써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스스로 의무 활동량을 정해놓고 타협 없이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세일즈는 사냥이 아니라 농사다. 저도 한때는 영업을 하면서 방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고민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행동을 하는 시간보다는 계획을 시가는 시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시도를 하는 시간보다는 망설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고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100일 도전을 결심하고 나서 하루에 3사람은 만나서 무조건 30분은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100일 동안을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만나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요령이 생기자 만나는 고객의 질을 높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실적도 차츰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잡생각이 사라져 버렸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버릇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영업 활동을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방황하고 워킹을 멈춘다 해서 여러분들의 활동을 대신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고객을 대면해서 만나기가 어려운 업종에서 근무한다라면 전화라도 열심히 자주 하고 다양한 SNS 활동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고객을 만나야 합니다. 영업은 사냥이 아니라 농사임을 명심하고 꾸준히 표준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사원과 영업사원의 차이가 뭡니까? 목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활동 목적이 홍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느냐, 판매를 위해서 활동하느냐라는 차이예요. 영업인들은 판매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판매의 전제는 권유를 해야 돼요. 사십시오라고 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업의 세계에서 권유를 하는 것을 판매 프로세스의 종결을 의미하는 클로징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오늘은 성공 세일즈를 위한 5가지 헤빗 중에서 마지막으로 클로징 헤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클로징 헤빗, 3세판의 판매를 종결한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클로징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일은 열심히 하지만 실적은 올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활동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진다. 3세판의 판매를 종결한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클로징하는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실적은 못 만드는 무기력한 영업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실적이 없는 영업인들의 문제점은 대부분 잘못된 클로징 습관 때문이다.
어느 우수 영업인 시상식에서 이런 성공 사례담을 들은 적이 있다. 저는 이 고객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3년 동안 60번 이상을 꾸준히 방문해서 드디어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청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성공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실패 사례다. 후하게 점수를 쳐준다 하더라도 천만다행 사례다. 만일 3년 동안 60번을 방문해서 끝내 판매를 못했더라면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나마 계약을 했다니 천만다행이다. 만일 이 영업인이 3세판의 판매를 종결한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클로징을 했다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신규 고객을 만날 수 있었고 장담하건대 성과도 훨씬 좋았을 것이다. 3번 만에 상담을 끝낸다는 각오로 가만 고객을 만나면 고객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이 달라진다. 더욱 세심하게 면담에 집중하고 더 완벽한 해결안을 제시하며 더 강하게 클로징을 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유능한 영업인이라도 만나는 모든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는 없다. 세일즈에서의 진정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세일즈에서 진정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3세판의 판매를 종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스테 TV에서 고객과의 신뢰를 형성한 후에 클로징을 해야 된다. 신뢰 형성 단계는 5가지 단계가 있다. 한 단계 한 단계 고객의 마음을 사서 적어도 4, 5단계에 진입했을 때만이 클로징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신뢰 형성 5단계, 신뢰를 형성한 후에 클로징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제가 이야기한 3세판 만에 클로징을 해서 끝내야 된다라는 거 하고는 이거는 반대의 개념 아니냐,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근데 영업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거예요. 소형 영업이냐 대형 영업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거는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클로징 헤빗에서 강조하는 요지는 뭐냐? 신뢰 형성 단계는 최대한 짧게 하고 상담이 진행된 후에는 임팩트 있게끔 상담을 진행하고 강하게 클로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몰 고객에 끌려가면은 실적도 매몰되고 영업인의 정신도 매몰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 3년 전 가만 고객을 언젠가는 계약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질질질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일즈에서 진정한 용기는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고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세일즈 성공의 5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여러분들이 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성공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공감이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영업 업무에 전맥을 시켜서 좋은 성공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